안녕하세요. 비바미 홍자입니다. 트레이드워, 저희들의 역작. 아주 시중의 반응이 뜨거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또 오늘 동영상을 하나 찍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무역적자가 이제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무역적자는 우리나라 경제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무역이 우리나라 경제의 거의 전부입니다. 무역 의존도가 100%이니까요. 심지어는 100%가 넘을 때도 있지만 적어도 90%에서 110%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가 적신호가 났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이 무역 적자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저는 늘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끝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걸 예측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우선 무역 적자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이냐. 에너지 수입 단가가 하락할 때까지.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과히 나쁘지는 않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나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다 보니까 전체적인 무역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겁니다. 사실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전까지는 한국의 무역은 계속 흑자를 보았죠. 근데 이제 푸틴이 좀 저희 경제를 안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무역이 흑자를 보려면은 에너지 수입 단가가 내려가는 게 필수적입니다. 항상 한국이 무역 적자를 볼 때는 다른 에너지 자원이 없이 제조업으로서 영위해가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국가들은 늘 에너지 가격이 그 나라의 무역 수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적자를 벗어나려면 뭐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에너지 수입 가격이 낮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원부자재 수입 가격이 또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너지 수입 가격과 원부자재 수입 가격, 그리고 환율은 거의 항상 같이 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부자재 가격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외국에서 천연자원이나 기초 소재를 수입을 해갖고 이것을 고부가가치화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부자재 수입 단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어떻게 보면은 무역 수지 적자 수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수입 가격은 일시적이에요. 그것이 등락을 계속 거듭하면서 그 에너지 가격이 아주 높거나 아주 낮은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높아져도 사람들이나 국제 경제가 거기에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절대적으로 길어질 수가 없는데 항상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환율보다도 사람들은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따라서 수출 경쟁력이 오르고 내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이제까지는 쭉 성장해 왔고 거기에 따라서 한국의 무역 수지도 계속 흑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무역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절대적인 요소는 뭐예요?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회복될 때까지, 다른 나라보다 높아질 때까지. 그래서 환율보다도 에너지세 단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입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들이 자꾸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것은 외화가 빠져나가는 것과 더불어 한국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처럼 해외 기업들을 국내로 자꾸 끌어들이면서 자국 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역 수지 흑자를 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죠. 그 다음은 부진국가 대체 수출국을 찾을 때까지. 이것은 중국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한국과 중국이 공정하게 경쟁을 한다면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지속적인 흑자를 보았겠죠. 왜냐하면 고부가가치 제품을 수출하고 저부가가치 제품을 수입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중국과 한국은 공정무역이 아니에요. 한국 제품 중에서 수출할 만한 것들은 다 막아놓고 한국의 소프트웨어는 다 막아놓고 예를 들면 우리 지금 돌아다니는 전기버스 보이시죠? 저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버스가 이제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한국은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데 중국 거는 들어와요. 그러니까 은행도 그래요. 금융업도 중국의 금융업은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데 한국의 금융은 중국에서 못하죠. 그리고 한국의 연예인들, 한국의 문화제품을 중국에 수출을 못하는데 중국 거는 한국에 들어오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은 공정무역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한중 FTA는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한국은 잘 지키는데 중국은 잘 안 지키는 그런데 이것이 대체할 수 있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중국과 한국은 디커플링이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물론 아직도 여전히 한국이 가장 큰 무역 국가이긴 하지만은 아주 우리가 중요시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디커플링이 거의 이루어졌다고 보죠. 예를 들면은 뭐죠? 핸드폰, 자동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중국 없이도 다른 나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무리 중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중국에 재수출하기 위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거의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본에도 핸드폰, 자동차가 수출이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그걸 못 만드느냐? 그것도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중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중국 의존도를 더 낮춰져 가면서 다른 나라를 찾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되게 좋은 기회가 있는 건 뭐냐면 한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고 그리고 가능한 낮추고 다른 나라를 찾음으로써 대중국이나 대일본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죠. 근데 기왕이 안 된 것들은 거기에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미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1%, 2%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는 제품을 잘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의 차이가 아니고 그 나라의 정책이 아예 우리나라 걸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한중 FTA 이거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환율 충분히 상승할 때까지 환율이 충분히 상승하면 뭐예요?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이 해외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죠. 왜? 더 싼 가격에 해외 수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좀 양면성이 있어요. 왜? 우리 원부자재, 중간재를 수입을 많이 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다시 고부가치의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으로서는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어느 정도 상쇄되긴 하지만 그래도 부가가치된 만큼의 경쟁력은 충분히 생기는 거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역시 수출에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무역적자는 언제까지?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책 트레이드 워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 트레이드 워에는 한국이 지금 처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무역 전쟁들, 경제 전쟁들, 거기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저희 나름대로 모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